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감 꼼꼼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의 비밀스러운 에피소드들을 살짝 공개해 보려 해요.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겪는 다양한 슬픔과 기쁨이 엮여 있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학교일지 시작합니다. 78번째 분기탱천 기사입니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 위기에 관한 이야기로 교육당국의 무신경한 행정처리가 어떻게 2차 피해를 초래할 뻔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아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절차의 융통성 없는 적용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부산에 사는 A씨는 몇 달 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학교폭력 사건은 언제나 무거운 사회적 이슈이지만 막상 본인의 아이가 피해자가 되니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아이의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교 측은 정식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학폭위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전말이 명확해졌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A씨는 학폭위에서 조치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에 휩싸였다. 학교폭력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사안이 아니었고 학폭위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A씨는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결심했다. 학폭의 여파가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아이를 더 안전한 환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A씨는 집까지 옮겼다. 하지만 아이의 전학 이후에도 A씨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아이를 쫓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이에 관할 교육지원청인 비교육지원청의 아이가 전학 간 학교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가해 학생 측에 전달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당연한 요청이었다. 그러나 비교육지원청에서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다. 교육지원청은 조치결 정통보서에는 양 당사자의 소속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전학 간 학교를 가해 학생 측에 알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러한 대응에 A씨는 충격을 받았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전학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학교가 가해자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전학의 의미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A씨는 가해 학생들이 아이의 전학 간 학교를 알아내어 찾아오는 상황을 우려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A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비교육지원청은 원칙을 이유로 개인정보 공개 방침을 고수했다. 오히려 학교명은 민감정보가 아니며 대신 소속반은 표기하지 않겠다는 다소 황당한 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도 A씨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다. 학교 이름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가해 학생들이 전학 간 아이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비교육지원청은 뒤늦게 A씨의 요구를 수용했다. 교육지원청은 해당 사건의 조치결 정통보서에 피해 학생의 소속 학교를 전학 전 학교로 표기하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학부모의 강한 요청에 의한 것으로 교육청의 재량에 따른 특별한 조치라는 설명이 따랐다. 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스토킹이나 성폭력 같은 심각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드물게 있는 사례라며 이번 사건을 특별한 케이스로 간주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보다 원칙을 앞세운 행정적 판단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었다. 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치결 정통보서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이름과 소속을 모두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는 추후 피해 보상이나 접근 금지 요청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쪽 당사자가 징계를 받기 때문에 각자의 소속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며
학교명 자체는 민감 정보가 아니고 기본적인 식별 정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부족했다. 특히 A씨의 사례에서는 행정적 원칙이 결국 피해자를 더욱 위험에 처하게 할 뻔한 상황이었다. 원칙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다른 교육청의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모 교육청 소속 장학사 C씨는 학폭위 결과가 통보될 때 피해 학생 측에서 학교 등 개인정보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면 재량으로 보호 조치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치 이행을 위해서는 학교 간 서로 협조하면 충분한 문제라. 피해 학생의 전학 간 학교나 현재 소속 학교를 가해 학생에게 통보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C씨는 해당 사례에서 비교 육지원청이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은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피해 학생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교육당국의 태도였다. A씨는 재량껏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처음에는 왜 원칙을 고수했는지, 이후에는 왜 대처가 달라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는 날까지 A씨는 자녀의 학교명이 그대로 가해 학생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불안에 시달렸다. 만약 A씨가 교육청에 강하게 항의하지 않았다면 아이의 새로운 학교 정보가 가해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교육당국의 피해자 보호 방침이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절차와 태도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 학생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는 유연한 대처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원칙만을 고수하면서도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은 교육당국. 무책임한 태도였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정보보호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피해자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해자로부터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그러나 비교 육지원청은 처음에 이를 단순히 원칙적인 절차로만 간주하여 피해 학생의 안전을 위협할 뻔한 실수를 저질렀다. 이러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재량권 행사와 같은 융통성 있는 대처가 요구된다. 또한 이번 사건은 피해자 보호보다 절차와 원칙을 우선시하는 교육당국의 행정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이러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끝없는 불안에 시달리게 되고 그 결과 전학이나 이사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피해자와 가족의 노력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씨와 같은 학부모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항의해야만 겨우 해결되는 이러한 구조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더 이상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당국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더욱 세심하고 철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당국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분기탱천 기사입니다. 항상 정신건강 바짝바짝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좋은 사연 있으시면 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사연 채택된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78번째 학교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감 꼼꼼쌤이었습니다. 아디오스. 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